평소에 체감할 때는 어깨 그리고 목 결림이 가장 심했어요. 가장 아플 때는 주로 컴퓨터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계속 뭉쳐있고 또 에어컨 바람을 쐬면 차가워지니까 그만큼 더 아프고,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에도 등에다가 주먹만한 손난로 같은 거를 계속 등에다 대면서 업무를 할 정도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였고, 어깨랑 뒷목 땡김 이런 게 굉장히 심했어가지고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거의 영양제 매일 먹듯이 습관적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무릎이 또 한 가지 문제였는데, 어느 날 무릎에 뚝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평소 즐겨하던 운동, 춤 같은 걸 좋아했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춤을 추지 못하게 되었고, 무릎이 아프니까 병원에서는 쉬세요,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식의 처방만 받아가지고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또 찌게 되고, 살이 찌니까 무릎이 더 아프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메타바디 대표 최신우입니다. 지난번에 이분과 같이 진행한 수업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저를 찾아왔을 때 목하고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더 불편하셨던 부분이 이제 무릎이었었는데, 무릎 이제 그 쪼그려 앉기가 안 됐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쪼그려 앉는 동작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좀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더랬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어떻게 운동을 통해서 컨트롤할지 좀 숙제도 좀 내드리고 수업을 몇 차례 진행을 했었던 바였는데, 처음에 이제 목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경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더랬어요. 왜냐하면은 호흡을 자꾸 위로 하기 때문에 어깨가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자꾸 주변에 있는 근육, 어깨하고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이게 되면서 좀 이게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깨하고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비대해지니까 목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고, 그것 때문에 통증으로 발생되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우선 머리를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쭉 돌려보세요. 그렇죠. 반대로 한번 더 돌려보시겠어요? 그렇죠. 제자리 앞에 보시고 천천히 머리만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제자리.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후 화면이 아마 띄어질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처음에 저희하고 내방해가지고 평가했을 때에는 목을 왼쪽 오른쪽 돌릴 때 어깨가 너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많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조금 호소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이 거의 끝까지 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를 컨트롤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를 막 주무른다든지 근육을 이완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은 주로 이제 코어를 트레이닝하고 하체 쪽에 좀 더 치중을 좀 두었던 거라서 이 부분만 좀 트레이닝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좋아진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무릎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무릎이 이분이 좀 구조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X자 다리를 좀 있었고요. 지금 추벽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안쪽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조직학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솔직히 좀 운동으로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했던 작업은 뭐냐면은 운동의 움직임 축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움직임 밸런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컨트롤 해봤었어요. 자,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쪼그려 앉아보세요. 오케이, 다시 일어나 보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쪼그려 앉기가 전혀 안 되고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컨트롤했었어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움직임 축을 약간 변화시켰는데, 그와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아파요? 예, 무릎이 걸려요. 아파요? 아픈 건 아니고?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 다시. 자,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는 게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냐면은 코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코어를 활성화시키고 코어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1단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단계까지 한 3단계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내가 이게 의식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호흡을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모든 움직임이 이거하고 네트워킹 통해 가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다 그래도, 불편함이 있다 그래도 그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전문가도 저조차도 되게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이제 매핑이라고 표현하는데 임상 추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원인이 무언지를 계속 찾고 추적해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링크화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찾아주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부분을 찾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꼭 전문가를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목과 어깨는 머리 위에 책이 있다라 상상을 하고 그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상상, 그리고 귀와 그 목이 최대한 멀리 있도록 쭉 펴는 그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세 교정을 하라고 해주셔서 평소에도 그걸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릎이었는데 사실상 지난 5주 동안 무릎에 관련된 근육, 무릎을 잡아주는 허벅지 근육들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집에서는 선생님께서 숙제로 주셨던 이제 코어 운동을 했는데 동그란 짐볼을 절반으로 깎아서 만든 특이한 짐볼이 있어요. 그 짐볼 위에서 왼쪽 먼저 밟고 오른쪽 밟는 거 50번, 그 다음에 오른쪽 먼저 밟고 왼쪽 밟는 거 50번. 그 밸런스 볼 위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30회 정도 하는 거를 매일 하라고 숙제를 주셔서 퇴근을 하고 유튜브 같은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동을 습관화했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서 자기 전에 누워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주셨어요. 여기저기 다양한 병원, 마사지 샵, 그리고 뭐 체형 교정 센터 등을 많이 오가신 분들에게도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숙제도 주고 숙제를 잘 했는지 검사도 해주시고 지속적인 케어를 해주신다는 점을 정말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말 전문적이신 선생님들이 세세하게 저의 몸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점 메타바데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